나갔다? 그랬는데 진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 결국은 선생님은 했죠. 그냥 또 이제 금방 그만뒀죠. 2년만. 자, 그럼 이제 오늘 하여튼 그 책을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할 거는 정읍사가 되겠습니다. 정읍사. 정읍사 한번 펼쳐봐 주시고. 너무 안타까운데? 난 진짜 딱 멋지게 오늘 이걸로 수업을 하면 되겠군. 민영이한테 뽑아주면 되겠군. 너무 안타깝게. 없네요. 정읍사는 백제의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약간 설명할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어떤 설명이 있냐면 그 작품 그 제목 밑에 보면 작품 안, 작품 밖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잖아. 작품 안에 대한 정보가 어떤 내용이야? 뭐가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니? 서정시. 서정시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정서를 노래한 거다 이런 뜻이고 또 망부가가 뭐야? 망자는 그리워할 망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부니까 부가 뭐니? 남편이지. 남편을 그리워하는 노래 뭐 이런 거야. 이런 말 들어봤어? 망부서? 남편이 어디 갔다 돌아오지 않아서 남편이 무사히 들어오기를 이제 기도하고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그게 이제 망부석이잖아. 망부석 설화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야. 망부가. 그러니까 남편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또 있니? 그게 끝이야? 작품 한 정보? 주제가 뭐래? 행상 나가는 남편의 암전의 기억이 행상이 뭐야? 보부상처럼 이제 보따리 싸갖고 물건 팔러 나간 거야. 물건을 팔러 간 남편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 그런 게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밖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현전이라는 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백제의 노래가 이 정읍사다라는 거고 그 다음 게 중요할 걸 아마? 그렇지. 자, 이 시조 형식이라는 게 시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시조는 딱 하면 몇 줄? 시조 몇 줄로 되어 있어? 4줄. 시조가 100기. 시조는 몇 줄로 되어 있어? 10줄. 11줄 시조라고 했다가 시조. 자, 시조. 자, 시조는 몇 줄이 대표적이야? 시조. 8줄? 정말 이런 줄은 몰랐네. 시조, 초장, 중장, 종장 아니야? 3줄이야, 3줄. 시조는 이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3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이렇게 나눠지고, 음보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사음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초장, 중장, 세절 이렇게 하나 있으면 단시조, 이런 게 여러 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라 그래? 연시조. 연시조라고 하고 하나만 나오면 단시조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뭘 되게 강조했었냐면 나랑 했었지 안 했을 수 있는데 시조는 이 첫 번째 음보가 반드시 3음절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자, 시조는 몇 줄로 되어 있다? 3줄. 물론 사설시조 같은 건 중간에 좀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거 있지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를 이 시를 한번 읽어봐. 이 시에 어그야, 아강돌이 뭐 이런 걸 빼고 묶어보면 몇 묶음이 돼? 몇 묶음이 될까? 책을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몇 묶음이 되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 멀리곰 비춰주소서 보초주시온가? 그거 한 덩어리. 그 다음 또 뭐야? 저제의 여럿인 거요. 증대를 디디오시라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 또 뭐야? 어느이나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정글하시라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몇 덩어리가 돼? 3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냥 요 3덩어리가 있다는 거밖에 없는데
얘를 어디와 연결하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의 대표 서정갈래 중에 하나인 시조랑 얘를 뭔가 연결돼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우리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옮겨온 게 아니라 우리 전통에서 있었던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나도 논문 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1950년대 우리나라의 실험극은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맥을 다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 서양에서 이렇게 보고 배워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뿌리가 있다. 이런 것들 증명해내고 이런 걸 되게 중시해.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의 시조라는 게 있는데 이 시조의 원형이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백제에 있었던 정읍사를 보면 거기에 뿌리가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중요합니다. 요즘 이게 문학사의 가장 큰 핵심이야. 그럼 그때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일 거 아니야. 중요하다. 밑줄 쳐, 밑줄. 밑줄 치고 넌 거기서 중요라고 써야 돼. 시조가 그러니까 그 시조의 원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의 이게 시조의 원형이다. 시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원형이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 세 부분. 초장, 중장, 종장이 시조에 있고 얘도 이렇게 세 개. 높이검 도다시아 멀리 좀 비춰주세요. 이거랑. 그 다음에 저제의 여러 신고요. 진대를 디디오시라. 이거랑. 그 다음 뭐야? 정글하시라. 이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시조의 원형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문학사적인 걸로 기억해 둘 만한 정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그야 어강돌이 아의 다롱들이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여음구라고 하거든요. 요거 외에 나머지 것들을 여음구라고 하는데 여음구는 뭐냐면 음이 남아서 써있는 구절이라는 얘기야. 니네도 노래 부를 때 내가 노래를 잘 안 부르지만 수업 시간에 딱 한 번 부르는데 지금 이 순간이야. 자, 내가 수업하면서 딱 한 번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이 순간이거든. 내가 우리가 뭐 기도하소서 이럴 때 기도하소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 기도하소서 이렇게 안 부르고 기도하소서 하면서 길게 끌 때가 있지. 그렇게 돼 있는 걸 내가 가사로 적는다면 뭐 서하고 서 이렇게 쓰지 않을 거 아니야. 요 부분 이 음을 끌어주는 그 여음을 이렇게 여기다 아의 다롱들이 뭐 이런 식으로 채워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여음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음구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냥 리듬을 채워주기 위해서 넣은 것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음구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세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고 그 세 덩어리는 시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연결을 하는 거죠. 나름 중요한 얘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달아 높이 좀 돋으세요. 그럼 달은 높이 돋아달라는 거니까 달은 여기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달더러 돋으래. 나타나 이러는 거잖아. 높이 이러는 거잖아. 그럼 이 달은 시적 화자에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플러스야. 자, 그러면서 높이 좀 돋아서 멀리 비춰달래. 높이 돋으면 멀리 비춰지지. 허민혁 씨 여기 지금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돋았을 때는 여기 비칠까 안 비칠까? 안 비치지. 근데 얘가 띵 높이 돋았어. 그럼 여기 비치지. 이 얘기야. 높이 돋으셔서 멀리 비춰주세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비춰달라냐면 저자의 여러신고요. 이때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신고요 있잖아. 이거 여다가 기본형이에요. 이 여다는 가다 지내다라는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는 외우셔야 될 중세국어 중에 하나예요. 여다 또는 기본형은 예다라고 쓸 때도 있고 여다라고 쓸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대표가 여다니까 얘는 가다 지내다. 그럼 저제는 시장을 맞아. 저작거리 그러는 시장이거든. 그럼 시장에 여러신고요 가셨나요? 행상하는 남편이니까 시장에 가셨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진대를 디데올시아. 자, 근데 디데올시아를 잘 보셔야 돼. 디데올시아에서 이 리을시아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자, 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의구형 어미라고 해요. 의구는 의심한다, 걱정한다 이런 뜻이거든. 의구형 어미. 그래서 이 리을시라는 의미를 번역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뭐뭐 할까봐 걱정입니다. 걱정이다. 뭐뭐 할까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즉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 그래서 리을시라가 있으면 염려의 의미야. 한 방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증대를 디디에 올시라고 했어. 리을시라. 그럼 이 증대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증대를 디딜까봐 걱정입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자, 증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해봐. 남편이 행상을 갔다가 증대를 만난다. 그럴까봐 내 걱정이다. 이거 어떤 게 있을까? 증대. 지른 땅, 그래도 거기 땅에 늪에 빠져갖고 허적거리고 있을 수 있지. 증대일 수 있어. 또 어떤 게 있을까? 도적을 만날 수 있죠. 도적이 만나서 강도가 네 목숨을 내놓겠냐, 돈을 내놓겠냐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게 다일까? 증대. 남자가 돈을 벌었어. 여자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들이 다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이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른 곳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난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났을 수, 여자가 이제 기생이나 뭐 이런 애들이 얘 주머니에 돈을 털겠다, 뭐 이랬을 수 있잖아. 그런 게 있을까봐 내가 뭐 한다? 걱정이다. 민혁아 알겠어? 그럴까봐 걱정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뭐래? 어느 것이나 놓고시라. 이건 뭐야? 너 강도를 만났으면 걔네들 뭐 다 줘? 다 줘. 돈이고 뭐고 다 줘. 거기다 놓고 오세요. 그 다음에 기생을 만났어도 걔 목적은 너가 아니고 돈이니까 다 줘. 다 놓고 오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시라. 그러면서 내 가는데 정글하시라. 이때 내는 해석이 분분해요. 이때 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이제 기도하고 당신이 무사하게 돌아오길 기도한 다음에 시적 화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 가는 길, 귀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편이래. 남편과 화자는 일심동체니까 남편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역시 남편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하게 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이 올림포스에서는 부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부부의 뭐 인생길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 내가 가는 길이 정글할시라는 뭐야? 어두워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높이 돌아서 내 남편이 있는 곳까지 좀 잘 비춰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든 내 남편이 오는 길이 어둡지 않도록 정글하시라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시오르는 기억할 게 뭐냐면 달과 진대예요. 달과 진대가 지금 어때? 대조되고 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술형은 안 푸셔도 돼요. 객관식 1, 2, 3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푸셨나요? 짜잔. 자, 그럼 또 실명 아니고 실명이 아니라 발표해 봅시다. 자, 우리 민혁이 3, 4, 2. 오케이. 그다음 찬효 2, 2, 4, 3. 4, 3. 하나만 같은데. 제가 그냥 시온이 2, 2, 4, 2. 2, 4, 2. 이렇게 조합으로 되면 찬효가 다 맞는 게 제일 아니구나. 어떻게 되지? 찬효가 아니라 시온이가 다 맞는 게 제일 좋은 조합이면 최다 득점이 될 수 있는. 그치? 시온이 답으로?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서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시겠냐? 여기 나오는 말들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죠. 1번은 잘 안 고르시길 잘했죠. 영구는 음악적 효과를 준다. 아까 리듬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거라고 했잖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색채 대비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얘는 애상적이 뭐 슬픈 일은 잘 모르겠다. 일단 남편이 안 오고 있으니까 뭐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색채 대비가 없어요. 근데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왜 색채 대비를 맞다고 했느냐? 그때 어떤 애가 있냐면 달은 밝은 거고 정글할시라면 정글하다는 건 어둡다는 거니까 색채가 대비된 거 아니냐? 라고 하거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색채는 색깔이에요. 색채 이미지하고 달라. 색채 이미지는 뭐야? 색깔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면 색채야. 달은 색채 이미지일 수 있어. 무슨 색깔? 의견이 분분해. 달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의견이 있고 노란색이랑 회색도 있냐? 근데 달의 색깔이 의견이 분분해지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꼬마애들이 그냥 똑같이 칠하잖아 달을. 근데 노랗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조에도 보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이 이제 이러거든. 그때 월백이 달빛이거든. 백이잖아. 흰백자. 달빛이 흰색이야?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시조에 월백이라고 나오니까. 자, 그래서 달 색깔이 노란이라는 의견도 있고 흰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색채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얘는 색깔은 아니잖아. 자, 그럼 구분해보자. 자, 빨강은 색채어일까요? 색채 이미지. 이거 둘 다. 빨강은 색채어일까 아닐까? 색채어야. 색채어. 자, 불은 색채어는 허명이 중요해. 색채어야 아니야. 불. 아니야. 근데 색채 이미지는 돼. 자, 개나리는 색채어야? 아니야. 색채 이미지는 가능해. 그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다시 그림 그려봐. 자, 이 안에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 큰 그림에다가 내가 뭘 쓸 것 같아? 색채 이미지야, 색채어야? 큰데.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 빨강도 색채 이미지가 돼요. 빨강 색채 이미지가 되지. 자, 근데 여기 작은 안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색채어. 그래서 모든 색채어는 다 색채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색채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다 색채어는 아니다. 그런데 색채 대비라고 하면 색채어의 대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색채의 대비. 근데 이제 가끔 이것도 좀 다르긴 해. 그리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색채 대비라고 할 때가 있어서 나도 논란은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이렇게 설명해서 얘가 답이 아니게 되는데 성탄제라는 시가 있거든. 그게 이제 빨간 숯불 뭐 이러면서 나올 때가 있어. 또 그때는 색채 대비라고도 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색채 대비를 그렇게 제껴주시고 정답은 3번 아니지.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은 왜 답이 안 되냐? 상징적 소재가 아까 그 진대가 뭐야? 지른 땅이라고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냐?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진대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돼서 답은 3번이 아니고 2번. 4번은 천상적 대상은 달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른 대상의 말을 건네는 것도 그 다른 대상이 달이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관련된 건 모두 다 4번 했으니까 망부석이 된 아내의 처지가 아니라 드디어 올시라는 남편이 들일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이 맞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요. 3번이 답이에요. 자, 보세요. 높이공 도드샵 멀리 좀 비춰주세요 이거잖아.
부탁과 소망이지.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제 여롯인가요? 이건 뭐야?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건 의문이지. 자, 근데 증대를 디대 올시라. 아까 뭐라 그랬어?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근심이 되겠죠? 자, 어느 이나 놓고 시라. 어느 것이나 다 놓고 오세요. 또 부탁이지? 정글할시라 근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내 간혼대에서 내가 지칭하는 대상은, 자, 밑줄 쳐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다. 내를 누구라고 볼 거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자, 주체에 따라 내 간혼대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데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남편이 여기 집으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해설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노죽 질환가가 나오고요. 얘는 또 갈래상 특징이 엄청 중요해서 우리가 배워보셔야 돼요. 거기 작품 안에 보면 갈래가 뭐라고 되어 있어? 팔구체 향가. 자, 향가의 동그라미. 향가 매우 중요한 아이. 자, 향가. 향가는 신라 시대의 노래라는 다른 별칭을 갖고 있어요. 이건 신라의 노래야. 신라 시대의 노래. 자, 신라를 대표하는 서정 갈래 중에 하나인데, 향가는 얘가 진짜 중요해. 야, 오늘 얘는 기억하고 가야 돼. 특히 연희중학교는 향가를 배워. 2학기 때 배울걸? 아주 대표 향가. 우리 교재에도 있는 향가입니다. 쟤네만 배우는 것 같아. 제망매가. 너희 아직 안 배웠지? 제망매가. 그거 중3에 나오는 거 맞지? 혹시 중2 때 배우니? 제망매가? 제망매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주로 다 들어있는데 비상 교과서에만 들어있어요. 중학교 교과서. 근데 이 향가가 그거야. 자, 그래서 향가는 아주 중요한 아이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표기 방식이야. 자, 이 향가가 신라의 노래라고 했잖아. 뭘로 표기했을까? 우리말이 있어 없어? 우리 글이 없잖아. 말은 있는데. 그러면 한자로 했으면 한시가 되거든. 한문으로 붙인 시. 근데 얘는 향가라고 한단 말이야. 얘는 한자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얘는 뭘로 기록했냐면 그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글자냐면 얘 뭘로 쓸까? 하늘색. 얘는 향찰로 표기했어요. 향찰이란 말을 근데 중3 애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던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향찰은 뭐냐면 우리 말을 온전히 문장 전체를 표기한 수단이었어. 근데 그때 글자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한자에 뜻과 한자는 뜻과 음이 있잖아. 뜻과 음을 빌려서 기록했다고 해요. 빌려서 우리 말을 기록했는데 음을 빌려서 기록하는 표기 수단. 빌려서 기록한 표기 수단. 자, 이 원리를 설명하는 건 내가 시도를 여러 번 하지만 애들이 다 못 이해. 내가 이제 엄매를 수업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애들이 잘 이해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억해. 아, 향가는 뭘로 썼다? 향찰로 썼다. 이거 기억하고, 그냥 향찰이라는 건 한자의 뜻과 음을 때때로 빌려다 쓰는 거야. 뜻을 빌려서 쓸 때도 있고 음을 빌려다 쓸 때도 있고, 그런 걸 기록한 표기 수단이다. 물론 이제 주로 체어는 음을 빌리고 이제 조사 같은 건 뜻을 빌려서 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향찰로 표기했다. 그 다음에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걸 향찰이라고 한다. 근데 이 향찰이 좀 위대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이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얘가 우리나라 문장 전체, 아까 승우가 학교에 갔다, 승우가 학교에 갔다가 아니었는데 승우는 연희중학생이다 이러면 이 문장 전체를 표기하기에 시도했던 게 향찰이 처음이라고 해요. 향찰은 좀 중요한 아이야. 자, 요거 잘 기억. 향가는 뭘로 기록했다? 향찰로 기록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향가는 세 종류가 있어. 뭐냐면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 사구체는 네 줄짜리야. 네 줄로 썼더니 근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더블 또 네 줄을 더 썼어. 근데 이걸로도 좀 약간 아쉬워. 좀 더 발전해서 두 줄을 더 썼어요. 그래서 향가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네 줄, 네 줄, 두 줄로 이렇게. 그래서 초기에는 네 줄짜리만 있었어. 사구체 향가. 근데 좀 더 발전해서 여덟 줄, 팔구체, 19체가 가장 발전한 형태라고 해서 얘는 이름도 있어. 뭐냐면 산회가. 향가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건 얘라고 해요. 자, 산회가 하나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게. 특히 이 향가에서 산회가에서 이 부분 있잖아. 요 끝에 두 줄, 얘네들 뭐라고 부르냐면 낙구 또는 결구라고 해요. 결구. 근데 이 낙구나 결구는 반드시 뭐로 시작하냐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형식상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오죽질한가는 8줄짜리이기 때문에 8, 9체 한가거든요. 그래서 이 낙구가 없어. 근데 다행인 건 뒷면에 있어. 뒷면 넘겨봐. 뒷면은 몇 줄로 이루어진 향가야? 19체 향가라니까 10줄이어야 되는데 이게 8줄인데? 어떻게 된 거야? 10줄 맞아? 8줄 아니야? 아니 위에 두 개가. 그렇지. 이게 슬러시는 행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행을 바꾸는 거니까 이게 1행, 2행 이렇게 치면 전체가 10줄이야. 자, 그러면 9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 9번, 10번이 낙구니까 낙구에 해당하는 건 뭐야? 이 몸 기켜두고 48대원 일고 살까. 이때지. 아으가 뭐다? 감탄사. 이거는 모든 19체 향가는 다 그래요. 아으. 19체 향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있거든요. 창기파란가? 자, 그것도 확인해보자. 자, 뭐로 돼 있어? 그치. 또 넘겨봐. 향가 되게 많더라고. 제망매가, 이거 연희중학교에 들어가 있는 제망매가. 얘도 뭐야? 자, 또 있어. 자, 그 다음 안민가라는 거 있어요. 거기도 9번째 줄 뭐로 시작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창기파란가? 아니네? 창기파란 거 없니? 뭐 있었는데? 중간에 빼먹었구나. 걔도 자, 그래서 전부 다 9번째 줄 낙구가 시작되는 부분은 뭐로 시작한다? 아으는 아니고 다른 거여도 되는데 감탄사로 시작한다. 자, 그럼 이제 모죽질환가를 볼게. 모죽질환가는 제목 우리가 어차피 이거 해석 막 해도 다 까먹으니까 제목의 의미만 생각해 보자. 죽질환가야. 죽지랑 가. 자, 여러분 가는 뭐겠어? 노래라는 뜻일 거고 모는 죽지랑을 추모한다, 사모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럼 죽지랑을 화자는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랑이 죽은 다음에 썼는지 살아계실 때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죽지랑을 기억하면서 뭐 드고라는 친구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보시고 우리는 문제를 풀게요. 어차피 이거 해석본도 양주동이냐 김한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요것만 보고 문제 풀어볼게. 현대어 풀이 잠깐 보겠습니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지난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나를 울게 하는 시름이야. 근데 지금 점수가 아주 안 좋아요. 모든 것이 나를 울게 하는 시름이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 그 모습, 우리 죽지랑 씨의 그 아름다우시던 모습이 주름살을 지니셨구나. 이건 모르면 다 늙으셨구나. 다 늙으셨구나. 눈 돌릴 사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나 뵙기를 이루고 싶다. 보고 싶은가 봐요. 낭이여, 이건 죽지랑을 부르는 거겠지.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언젠가는 다북숲 마을에서 잘밤이 있을 거래요. 맨 마지막에 여기만 쓰겠습니다. 재회의 소망. 재회의 소망.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재회의 소망. 자,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 1, 2, 3 서술형 1번 좀 어려울 수 있을까? 1, 2, 3번만 풀어보죠.
빨리 갔다 와. 짜잔.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 자, 이랬을 때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다. 그러면 어때야 돼? 동일은 똑같아야 돼. 진짜 똑같아야 돼. 문법만큼만 달라도 동일은 될 수 없어. 유사는 돼도 동일은 될 수 없거든. 그럼 동일한 시행이니까 어떤 한 줄이 똑같아야만 되는 거야. 있어 없어? 없지. X. 자, 부재한 대상을 언급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부재한 대상은 여기서 누구겠어? 죽지랑이겠죠. 근데 그 죽지랑을 만나보기를 바란다. 뭐 함께 있을 날이 있겠지요. 뭐 이러는 거면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2번. 대상을 의인화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인 죽지랑은 원래 사람입니다. 죽지랑이 누구야? 화랑이잖아. 화랑. 밑에 읽어봤잖아. 예전에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무슨 제도야? 골품제도? 그래. 골품제도 또 화백제도? 그렇지. 화백제도. 그 다음 또 뭐야? 화랑제도잖아. 그치? 화랑도가 있어서 화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낭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낭도가 이제 조직원이고 거기 대빵이 화랑인 거야. 그러니까 죽지랑은 화랑이고 드고는 낭도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죽지랑이 그렇게 좀 섬세하시고 좀 되게 좋은 분이셨나 봐. 그러니까 그 죽지랑을 흠모하는 노래인 거니까 저기 대상을 의인화한 것은 아니죠. 원래 의인이니까 사람이니까. 자, 음성 상징어 우리가 배웠어. 뭐지?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 팔랑팔랑, 뭐 주룩주룩 뭐 이런 게 음성 상징어라고 했는데 확인할 수 없어요.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는 간봄 그림에 그랬으니까 봄이라는 계절어가 있긴 해. 그러나 이게 생동감을 주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할 때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시름이라는데, 울게 하는 시름이라는데, 시름은 생동감하고는 좀 생생하면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막 활기찬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괜찮아? 자, 더 중요한 건 얘가 답이 이게 뭐라기보다는 이런 동일한 시행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걸 배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번 괜찮아? 의심 가는 거 없어? 자, 그럼 2번. 자,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1번 지나간 봄을 그리워함에에서는 죽지랑의 낭도로 지냈던 시절에 대한 드고의 그리움이다. 지나간 봄을 그림에 이랬잖아. 그리워한다 라고 써있는데 뭐 당연해요. 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름이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모든 뭘 봐도 다 서러운 거야. 아니 지금 생각해봐. 내가 정말 좋아하던 분이 없어 지금. 그러면 이걸 봐도 이거 그분이 좋아하시던 건데 더 슬프고, 그지? 그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울게 만드는 시름이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얘는 슬프기만 한 거지. 서러운 감정이 든다. 자, 아람 나타샤온 이랬을 때는 아람 나타샤온이 밑에 현대어를 보면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 그러니까 젊으실 땐 좀 멋지셨나 봐. 자, 아람 나타샤온은 외양과 관련된 언급을 통해 아름다웠던 죽지랑의 젊었던 과거 모습일 수 있다. 오케이. 자,
자, 4번에 지지살쯤 디니저 이거 뭐야? 근데 그 모습이 지금은 주름살일 때, 늙을 때 이거잖아. 근데 자상하다라고 우리가 확대 해석해보면 뭐 자상하시지 않을까요? 늙으면 늙을수록 자상해지는 게 아닐까요? 할 수 있지만 써있는 건 아니야. 지금 늙음을 얘기해. 그래서 이게 속상한 거잖아.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던 그 모습이 그 지지가 살을 지니셨다. 주름살을 가지셨네요. 그래서 속상한 거거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막보앞뒤 지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회를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해석한 거를 내가 다 공부해서 다 기억해야지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 시험 끝나고 나면 까먹는 거지. 그런데 그럼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는 거. 나머지는 시험장에서 내가 다 풀 수 있거든요. 만약 모의고사가 나오면. 그럼 뭘 기억해두면 도움이 되느냐? 아까 향가의 특징 이런 거 기억해두시고 재회의 소망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회의 소망. 아, 마포와 뭐 이렇게 다봇 마잘의 잘밤 이슬이 6에 다시 만날 날이 있겠어요 라는 재회의 소망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제목 기억하면 돼요. 모 죽지랑 가구나. 죽지랑을 노래하는 뭐 사모하는 노래구나.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 구구절절 막 있는 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던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기억이 뭔가 기억이 길이잖아. 낭이요.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그리움이 드러나 있는 거야 돼. 그 길에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소망이 투여된 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앙생가는 더 짧게 설명할게요. 자, 원앙생가의 제목의 뜻도 알아두면 좋다. 이게 상식이 좀 필요하긴 해. 원은 뭘까? 얘도 어떻게 끊냐면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제목이 주는 비결. 제목을 끊어. 자, 이렇게 끊어주면 돼. 자, 이게 그럼 뭘까? 원이 뭘까? 원. 소망. 영어 아니야. 이거 조수 신라시대 때 노래를 하니까 1 그럼 어떻게 소원. 그러면 뭐를 소원하는 걸까? 원, 왕생가. 왕생이 많이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하여튼 왕생을 소망하는 거죠. 왕생. 근데 이때 왕생은 너희 왕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오래 사세요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희 세배하면서 왕생하세요 이러지 않잖아. 이때 왕생은 이런 말 들어봤어? 극락 왕생.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극락 왕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모습 하잖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극락 왕생. 극락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 왕생이라는 건 극락 가서 살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라시대는 불교의 나라였던 거 알고 있지? 불교의 나라였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세계가 색이 짙어서 향가는 좀 불교적인 색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원왕생가는 왕생, 극락 가는 것을 소망하는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달님한테 기도해요. 자, 달님이시여. 자, 현대어투리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달님이시여. 이제 자, 서방정토의 밑줄 한번 쳐줘봐. 자, 우리 상식의 풍요로움을 위해 서방정토가 바로 극락이에요. 극락. 달님들은 서쪽으로 가잖아. 달이 서쪽으로 가. 동쪽으로 안 가, 달은. 서쪽으로 가잖아. 그쪽에 서방정토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극락세계에. 달님이시여 서방정토까지 가시려는가? 너 서방정토까지 가니? 가면 누가 계시겠어?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겠지. 그게 무량수 불이지. 불. 부처님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무량수 불. 그게 부처님이야. 무량수 불 앞에 일러서 말 좀 해달라. 너가 가서 부처님한테 좀 전달해달라. 무슨 말을 전달하냐면 맹세 깊으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부처님에게 우리도 교회도 그러거든. 뭐 좋으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미리 이제 아부하는 거지. 하나님은 좀 아시게 그만 봐 이 자식아. 이것까지는 딱 하고 다들 보고 있어. 근데 내 시계를 뒤에다 이렇게 놓은 이유가 있죠. 나만 보려고. 그래갖고 이거 봐봐. 야, 교회에서도 막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시작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아라고 자꾸 명령
이렇게 명명하는 거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얘도 이러는 거야. 맹세가 깊으신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야? 약속하면 잘 지키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맹세가 깊으신 부처님에게 우러러서 두 손을 모아 왕생을 원해요. 왕생을 원해요. 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 너 달림 가면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왕생을 원해요. 왕생을 원해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두 손 모으고 이 말을 좀 전해달라는 거야. 내가 왕생을 너무 원하니까 왕생을 원해요. 왕생을 원해요 하고 전해달라. 그러고 나서 얘가 협박을 하는 거야. 아, 이 몸을 남겨두고 나를 극락으로 안 보내주고 48가지 소원을 이루실 수 있겠느냐?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소원 꼭 들어달라고 전해줘? 이런 거지. 자, 그럼 이걸 기초해서 문제 3개 풀고 집에 가는 거야. 3개 다 맞추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앞에 페이지 답을 너 불러봐. 53이 아니었던 거. 2는 맞잖아요. 맨 마지막은 맞았어. 잠깐만. 532 적절한 걸 고르는 거잖아요. 정답은 2, 4, 2. 2, 4, 2. 아쉽네. 아쉽네. 자, 지금까지 잘 풀어주세요. 두 손을 모아야 되는데. 두 손을 모으고 아씨 말거든요. 두 손을 어떻게 모으지? 칼든 거 같아. 두 손을 모으고. 얘가 이제 서로 가니까 서로 이렇게 달님이시여 달한테 달님이시여 서방 정부까지 가니까 가시면 누구에게 너가 가서 무량수를 부처님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지. 내 말은 왕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왕생은 누가 원하는 거? 지지지. 왕생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왕생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전해달라. 그래놓고 자기를 만약에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그 부처 무량수불이 약속했던 그 48대원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이룰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1번부터 답 얘기해 봅시다. 몇 번이 답일까요?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동일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동일 식구는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동일 식구야. 근데 여긴 동일 시행이 아니라 식구. 동일한 게 있냐 없냐? 있어 없어? 원항생 똑같잖아. 원항생 현대어플이 보시면 왕생을 원하여 왕생을 원하여
똑같지? 그러니까 동일한 식구가 있는 거야.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자신의 시적 의미를 당연히 강조하는 거죠. 반복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서리법이 쓰이기는 했어요. 48대원 일고샬까 이룰실까 서술적이긴 한데 이게 친밀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자, 2번의 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릴 사람은 부재한 대상을 연모하는 화자가 아니라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극락 왕생을 원하는 사람. 근데 답은 4번. 자, 3번의 답은 뭘까요? 진짜 뭘까? 이거 잘 맞추는 애가 진짜 국어 맞아. 5번. 그치? 48대원을 읊는 화자의 모습이 아니지. 얘는 화자 뭐하고 있어? 지금 요거지 요거. 자기 못할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무량수불께서 약속한 거야. 48대원은 그거 못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48대원을 읊는 게 아니라 화자는 지금 요거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셨고, 숙제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180, 이게 어디냐면 191부터 맞아. 191부터 홍계월정까지인가? 그래. 199쪽까지. 그리고 문법 숙제 해오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